정봉주의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 자, 문자는 여러분의 엔돌핀을 돌게 합니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하루라도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이런 명문은 없습니다. 영화가 될 정치, 정치와 영화. 야, 이게 진짜 정치를 영화로 만들고 또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정치가 그럼 정치쇼가 앉을 자리 없어지는데. 자, 오늘 영화와 정치 이야기할 분 이름도 멋져요. 오동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평론가입니다. 왜 근데 목소리를 쫙 깔아요? 한번 그래봤어요. 네. 자, 영화가 된 정치 이야기. 네. 어떤 영화 골라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예. 이 정치 쪽 얘기할 때 정치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문화 쪽에서 이 판자리를 붙이는 데는 영화판밖에 없습니다. 뭐 무용판, 음악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무용계, 음악계, 미술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하고 영화 비슷한 거예요. 좀 밑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밑으로 보는 건 아닌데 좀 아수라장인 건 맞잖아요. 좀 역동적인 느낌이 그렇죠. 나네. 정치판, 영화판.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와 영화가 이렇게 좀 맞붙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요 코는 괜찮은데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작가분께서 고정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갈 것 같아. 왜요? 왜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해요. 요즘. 이게 영화가 되려면 정치가 막 흔들려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대선 끝나면 네. 정치에 대한 관심들 다 없어지고 네. 정치 프로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거 저 봉도사 아닙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2배로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왜? 그럼 뭐, 네. 그럼 좋죠. 비정상이 정상이 되면서 세상이 바뀌네. 정치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정리해야 될 얘기가 좀 많긴 그러면 하죠. 네. 그리고 정치가 아주 시니컬하고 부정적인 줄 알았더니 따뜻하네.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럼 그 봉도사님의 그 예. 예측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정치 얘기를 해야지 들어요. 네. 음악을 통해서 영화 얘기를 해야 돼요. 정치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됐습니다. 네. 자, 정치는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이 말했던 이렇게 정치 들어가면요. 채널 돌려요.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 작은 우주의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구체적인 얘기. 큰 우주는 뭐 종교, 뭐 정치, 사상, 뭐 거대 담론, 뭐 자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사람 이야기. 뭐 이렇게 작은 동네 이야기. 정치를 통해서 외면하면 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정치를 외면하면 미천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멋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누구신데요? 그럼 플라톤이요. 이래야지 귀에 꽂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무슨 영화? 영화가 된 정치 이야기는 이제 저는 사실 영화가 그 이른바 예지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름에 나올 영화인데요. 예. 택시 운전사란 영화가 나올 걸 생각하면서 이걸 만든 감독이 이제 장훈 감독인데 처음에는 어쩌려고 저러나 이랬었어요. 오호. 네. 어쩌려고 저 광주 민중 항쟁 때 얘기 요걸 또 다시 들춰낼까. 비수원에서. 네. 박근혜 시대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지 감각이 있어요. 끝날 거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여름에 개봉될 건데 원래대로라면 12월까지는 지난 정부가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택시 운전사 기획된 게 한 2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촛불 전국 이전이에요 이미. 장훈 감독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의형제, 영화는 영화다. 이런 작품을 만든 고지전 이런 영화를 만든 의형제는 무슨 영화였죠? 남북의. 그렇죠. 그러니까 강동원이 이제 간첩, 그 송강호가 국정원 이렇게 서로 쫓기다가 이제 의형제처럼 가까워진다는 어쩌면 그 남북이 서로 적대 관계이면서 결국은 그 안에 네. 형제로서 흐르고 있었던 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비춰주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남북 관계 문제를 두 남자의 버디 무비를 통해서 뭔가 관객들과 함께 해소하고 싶어 했던 그런 감독의 욕망이 있었던. 있어 보인다 진짜. 그냥 뭐 친구 영화 이것도 아닌 버디 무비. 있어 보여. 오랜만에 쓰는 단어네요. 예. 저도. 네. 어쨌든 요 택시 운전사는
실제 택시 운전사도 이렇게 들어가면 어떨까요? 택시 드라이버. 그럼 마틴 스코시지 영화 같은데요. 네. 그거 아마 장훈 감독이 생각했을 거예요. 예. 오버래핑 되게. 예, 마틴 스코시지의 택시 드라이버 로버트 니로 나왔던 그 영화 또 생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어쨌든 1980년 5월 18일 날 이제 일이 시작되잖아요. 예. 이 영화는 19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광주 항쟁이 일어난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그 그렇죠. 다음 날. 그 이제 일들이 터지고 학살이 벌어지고 그랬을 때 예.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독일인 그 공영방송 기자 아마 GDF 기자였던 것 같은데 예. 위르겐 힌츠페터가 이제 광주로 들어갑니다. 독일인 누구죠? 위르겐 힌츠페터. 위르겐 힌스페터 네. 기자죠. 기자죠. 네. 광주 항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카메라 기자예요. 무슨 네. 일이 있는지. 그렇죠. 뚫고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서울도 지리를 모르는데 광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하.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소한 장소에 가면 택시를 무조건 타죠. 임대하죠. 네. 택시를 타서 하루 종일 빌리거나 뭐 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광주 시내로 들어갈 택시가 없었는데 예. 김사복 씨라는 분이 태우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영화에서는 이걸 약간 좀 희화시켰을 거예요. 뭐냐면 제가 시나리오를 봤었는데 이 송강호 씨가 맡은 이 김사복 택시기사 분은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길 원치 않는데 돈을 2배로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약간 뭐랄까요 그 정국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거죠. 다른 택시 기사에 비하면. 그래서 위르겐 힌츠페터를 데리고 시내로 들어가서 광주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광주의 문제, 광주 항쟁, 광주 민중 항쟁의 어떤 그 과정을 이 독일인과 독일인을 태우고 들어간 한 소시민의 시각으로 소시민의 정치에 대해서 시선으로. 전혀 무관한. 그렇죠. 그땐 정치쇼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대학생이었으니까. 네, 저는 고등학생이었고요. 네. 그랬어요? 네. 깜짝이야. 어쨌든 이거를 막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소시민의 시선에서 그 정직한 시선에서 보면 그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리고 거기에 진실은 어떻게 또 다른 모습으로 숨겨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죠. 장훈 감독이 사실은 이런 류의 드라마를 잘 촘촘하게 잘 엮는 연출력이 좋은 감독.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뭐예요? 이제 저는 사실 요때 할 줄 알았어요. 이 영화가 5월이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극장의 어떤 그 규모나 사이즈를 예. 좀 크게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시장으로 옮겨간 것 같고요. 아하. 그만큼 이 영화에 대한 뭐 자신감 뭐 이런 것이 지금 있다는 물 거겠죠. 들어왔을 테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잘하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광주에서 지난번에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사 좋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김소형. 네. 김소영 씨인가요? 김소영 씨인가? 그분 안아주고. 그렇죠. 야. 저는 그 기념사, 그러니까 기념사 연설문에서 광주 시민분들께 부탁한다고 하시면서 5.18 정신으로 평생을 희생하면서 살아온 또 다른 많은 젊은이들을 기억해달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 시대에 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광주 정신은 전국구다. 전 국민의 것이다. 이런 그렇죠. 것들 얘기한 거니까 이 영화도 아마 그런 점들 그리고 광주 민중항쟁이 뭐 지식인이나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일군의 어떤 그룹에 의해서 이렇게 주도된 것이 아니라 택시 기사님 같은 소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예. 진정으로 민중의 항쟁이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했던 영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 2주일밖에 안 됐지만 내가 다시 굳이 정치를 안 해도 되겠구나. 왜? 더 잘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잘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방송이나 열심히 해도 되겠구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정치는요. 아니요. 근데 제가 어디에서 딱 이 마음에 싱크로율을 봤냐면 저희가 80년대 1, 2학년이었었거든요. 대학교. 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살면서 계속 이 바닥에 있으면서 정치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내 젊은 날에 나의 마음은 5.18 광주항쟁 밀고 가고 있다. 네. 50이 넘어서 다시 나의 식어가는 심장을 세월호가 다시 뜨겁게 불태웠다. 네. 네.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신 거예요. 5.18. 네. 그렇죠. 이 정신을 잊지 않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기억해달라. 역사가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그 딱 보면서 5.18 항쟁을 잊지 않는 나보다 더 나이가 드신 분이 정치를 저렇게 당당하게 있으면 이제는
한 발 좀 우리는 물러나도 되겠다. 음. 방송이나가 아니라 방송도 열심히 하면서 사장님한테 잘릴 뻔했어요. 방송이나? 이거 지워주세요. 어쨌든 뭐 저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고요. 예. 이 근데 5.18 소재로 한 영화 많았잖아요. 다른 뭐 영화들과 화려한 휴가도 있었고. 예. 네. 화려한 휴가 있었죠. 어쩌면 지난 5.18 소재의 영화들은 일종의 팩트 체크가 좀 필요했었던 영화들인 것 같아요. 이제 5.18을 한번 정확하게 정면으로 기록해보자. 예. 그리고 보여주자. 이런 화려한 휴가 같은 경우가 그 도청에서 벌어진 예. 총격 사건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들 엮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잊혀져 가고 있거나 잊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록들을 다시 한번 극화시켜서 보여줬다면 사실 이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한 이야기를 이렇게 픽업한 거죠.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 예. 그리고 작은 눈을 통해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 이런 비슷한 영화 사실 효자동 이발사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역시 송강호 씨가 나왔는데 청와대 주변에 이발사의 예. 이야기를 통해서 이발사의 시선을 통해서 박정희 정권의 얘기를 그렸던 작품이죠. 잔혹 무도함.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고문하는. 네,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네. 뭐 등등 그런 일이 있었고요. 사실은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도 예. 사실은 이런 류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죠. 한 어떤 한 국가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부의 어떤 쿠데타나 뭐 등등의 이야기를 폭로해 가는 한 기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할리우드에는 이런 영화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쩌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치적 검열이 있었고 등등 해서 많이 만들어지지 못했는데요. 아마 요번 한 5년 동안은 비교적 본물처럼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편의 영화가 300명 국회의원이 하는 그 얘기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감동 있게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주연 배우가 송강호. 또 네. 토마스 크리츠만. 네, 토마스 크레치만이고요. 이 영화의 비하인드. 독일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토마스가 미국 사람 같은데요. 그런데요. 네. 국적은 아마 오스트레일리아나 뭐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활동은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출신은 좀 다른 지역이고요. 예.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여기에 출연 배우가 오동진이 있었죠. 네, 잘렸죠, 근데. 오동진이 누구예요? 저죠. 난 오동진이 오동추요. 동생인가 누군가. 그래서 제가 단역으로 출연했었어요? 출연하려고 했었죠. 네. 근데 이게 왜냐하면요. 토마스 크레치만이 이제 윌겐 힌츠페터 역이잖아요. 예, 독일 출생이래요, 근데. 그렇죠. 예. 독일 출신이군요. 예. 그렇군요. 근데 활동은 지금 예, 다른 오스트레일리아에 네, 독일로 죄송합니다. 이민 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일 출생이래요. 오스트리아였다고 생각했던 걸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네, 아하. 요새는 정말 정확하게 오는구나. 바로바로. 예, 그러면. 큰일 날 뻔했네. 하여튼 윌겐 힌츠페터가 광주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인 기자를 만나거든요. 예. 그 한국인 기자 역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오동진. 네, 할 뻔했던 거죠. 네.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왜요? 저 독일 사람도 영어 발음 안 좋을 텐데. 근데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자, 근데 그 실존 인물인데. 네. 그때 10일 동안 광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일단 광주항쟁 민주화운동이 진행되는 게 10일이었었는데 그 뒤로 독일은 무사히로 갔대요. 일단 일본으로 간 거죠. 예. 일본으로 가서 자기가 찍은 필름을 아마 어떤 캔에 숨겨서 일본으로 밀반출하는데 굉장히 극적인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영화 속에서 나오나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허. 일단 일본을 통해서 자국인 독일로 GDF로 돌아가서 예. 자신의 방송사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걸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워낙 충격적이니까 곧바로 이제 전 세계 통신이 받은 거죠. 예. 윌겐 힌츠페터가 그럼 우리가 광주에서 찍혔던 그 희생자들 네. 얼굴 나간 사진 이런 등등 네. 이 모든 게 이분이 찍은 건가요? 그렇죠. 군인이 예컨대 뭐라 그러죠? 곤봉으로 치는 학생을 때리고 있는 그 장면들. 장면들. 야, 대부분의 장면들이 그 유명한 광주의 장면이 다 이분의 그렇죠. 손에 의해서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진실은 사실은 절대 숨겨지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걸 보여준 아주 우리는 대표적인 포기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 밀반출되는 과정 자체가 워낙 극적이니까 예. 이 장원 감독이 그 부분을 극화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쓴 것으로 예. 알고 있고요. 아직 영화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전부터 워낙 이 예. 작품의 기획이 알려지게 되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고요. 그리고 송강호를 캐스팅한 것 자체가 단순한 스타 캐스팅이 아니라 송강호가 기묘하게도 현대사의 인물들을 소시민을 연기해내는데 굉장히 적격입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이렇게 스크린에 딱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아주 내추럴하면서도 그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인물들을 연기하는데 굉장히 적격이죠.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폭탄 터지고 있습니다. 이상민님. 정치가 너무 재밌어져서 영화는 좀 재미없어질지라도 요즘 조금씩 변하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납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고 계십니다. 9334님. 번스 씨는 인천맨. 1일 문자를 안 하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2340님. 자, 화물기사 6687님. 안산에서 버스 운전하는 8218님. 사무실에서 눈치 보며 듣고 계시다는 강전하님. 정치쇼를 들으며 사이다 마신 기분이다라는 박우진님.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오동진 평론가의 영화가 될 정치 이야기. 이거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요. 이 영화 만들면 뜬다, 안 뜬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영화가 될 정치. 네. 이런 영화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예. 올리버 스톤 얘기하면서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살바도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나요. 엘살바도르의 참상을 예. 한 기자가 또 역시 예, 유레겐 히치패터처럼 맞습니다. 찍어서 미국으로 가져오는 얘기죠. 그 제임스 우즈가 맡았던 그런 역할이고요. 살바도르라는 영화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바도르라고 하는 영화. 자, 두 번째 이제 영화가 될 정치 이야기. 이건 네. 내가 꼭 영화로 만들고 싶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했어요. 그 구중궁궐 얘기. 구중궁궐. 네. 그걸 꼭 그 블루하우스 청와대 예. 이렇게 꼭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 구중궁궐에 그 거대한 저택에 사는 한 여자가 있고 그리고 이상한 표정이 늘 음산한 집사가 있는 거죠. 예. 남자 집사가 있고 조리사가 한 명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거대한 저택이지만 그 사는 사람들은 적고요. 그리고 이 저택이 뭔가 기묘한 분위기에 항상 휩싸여 있는 거죠. 예. 공포 영화예요. 아, 이번에 Get Out도 비슷한 분위기죠. 그렇죠. 예. Get Out은 어쨌든 쫓기는 거죠. 예. 그 백인들에게.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유령이 출몰한다든가 예. 귀신을 자꾸 본다든가 환영을 보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떤 노인의 환영을 자꾸 봐요. 그 노인과 관련된. 노인은 최 씨 집안에서 내려오던 그 노인. 네, 가문에 그런 전력이 있거나 이력이 최면술에 능한. 그렇죠. 꼭 최 씨라고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아니, 생각해요. 왜냐면 최면술에 능하니까 최 씨죠. 너무 영화가 직접적이다. 요걸 공포 영화로 만들면 예. 그리고 그 안에 거울방이 있는 거예요. 거울만 들어가면 거울방에 들어가서 계속 환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목은 거울방.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작가께서 제목을 바로 붙여줬어요. 거울방이라고. 거울방. 네. 아니 그런데 거울방에 슬그머니 누가 친척이 찾아와요. 네. 오촌 동생이 찾아와. 손잡고 거울방으로 쏙 들어가면 그 오촌 동생은 쥐죽은 듯이 사라져. 방에서. 예. 아, 그러네. 두 명이나. 예, 두 명이나. 자주 사라져 계속. 네. 그다음 제이모 씨 기자도 왔는데 기자도 사라져. 취재하던 기자가. 예, 취재하던 기자가. 그리고 어떤 여인이 오는데 예. 여인이 왔다 가면 꼭 집안에 뭐가 없어져요. 없어져요. 네. 귀금속이나 예. 뭔가 자꾸 없어요. 예. 그리고 저 들판에서 말이 뛰어놀고 있어. 여기서 좀 갔다 이거는. 대저택이니까. 그 말이 뛰어노는 거는 그건 약간 코미디다. 진짜. 예. 근데 말이 러시아에서 왔나 봐. 블라디미르 이런 말이야. 말을 타고 정원을 오고 간다? 예. 네. 말도 거울을 본다. 이런 영화 기억하세요? 1940년에 알프레드 히치콕이 만들었던 레베카. 예. 로렌스 올리비아하고 잉그리드 버그만 나왔죠. 예. 네. 그래서 이 레베카에서
그 여자가 어쨌든 성에 들어가서 예. 뭔가 자꾸 이상한 걸 보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여자 집사가 하나 있고. 어. 네. 그래서 뭔가 시달리는 얘기,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1940 아마 4년에 그 가스등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요. 예. 나왔던 거. 이 가스등에서는 남자가 계속해서 여자를 속이는 거잖아요. 자꾸 이상한 약을 먹으면서 기억력을 없애게 하고 예. 등등. 그리고 결국은 여자를 살해하려고 하고 어쨌든 얘기는 좀 다른데 그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고 싶어요. 가스등의 저택, 그리고 레베카의 예. 저택. 이거 저택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예. 그리고 공포스러운 이야기. 네. 어떻게 영화가 될까요? 이재춘님 제목은 거울방 딱입니다. 이거 됩니다. 유소희님 벌써 너무너무 오싹해요. 무서워요. 박용선님 국회의원 박용선 그분인가요? 그 거울방 대박 날 때 저 김도일님 이 영화 100,000만 이상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영화에 요리사도 나온다면서요. 요리사는? 요리사. 네. 요리사는 무슨 역할이죠? 요리사가 이제 그것을 모두 다 이제 목격하는 거죠. 한 사람 목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레베카에서는 조안 폰테인입니다. 네, 가스등에서 잉그리드 버그만이고 예. 요새는 팩트 체크 바로바로 바로 되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바로 수정해야 아니 됩니다. 요리사가 네.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유리를 갈아갖고 거울을 갈아서 거기다 놓아요. 요리에다가 밥 먹다가 혀가 찔려서 피가 조르르. 너무 직접적으로 자꾸 이건 분위기로 가야 되거든요. 분위기로 네. 그렇죠. 이게 음산한 분위기. 음악도 징 그렇죠. 징. 뭐 예컨대 직접 그 칼로 찌르는 장면이라든가 예. 뭐 이런 장면 필요 없어요. 예. 거울 뒤에서 예. 거울방 밖에서 누군가가 거울방을 지켜보고 있거나 예. 거울방에 계속 뭔가 환영의 어떤 그런 이상한 그 영상을 작동시키고 예. 있거나 저는 등등. 괭한 눈으로 정치쇼를 방송국에서 하고 있고 봉도사가 거기를 찾아갔다가 사라져요. 사라져요. 네. 사라졌는데 홍성교도소가 있어. 자꾸 공포에서 자꾸 공포 코미디. 호러 코미디. 호러 코미디. 그것도 괜찮아요. 네. 뭐 매번 그렇죠. 무서울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중간중간에 웃음 좀 웃는 줘야죠. 사람은 다 사라져. 그리고 사실은 웃긴 얘기였잖아요. 웃긴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걸 너무 진지한 공포로 가는 것보다 호러 코미디 그거 괜찮네. 그러니까 말 타고. 영화가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영화가 이렇게 개발됩니다. 예. 그 얘기하다가 아니 호무맹랑 상세 써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보통 말에는 백미러가 없잖아요. 근데 네. 말 귀에다가 백미러를 달아놓고 뒤를 막 보면서 달려. 그건 좀 심하다. 제가 내가 예전에 얘기해도 너무 웃긴다. 우리 심영래 씨가요. 예. 이 저녁을 저랑 먹다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어. 그거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 다음 시간에 다음 자 오동진 영화 평론가 모시고 영화 얘기 끝냅니다. 저희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